먹도록 명령한다. 거의 매일 폭식을 일삼는 김수진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검사 결과 그녀의 체지방은 무려 63.5kg, 즉 몸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만 이루어진 상태로 내장 비만 역시 매우 심각했다.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위의 크기. 그간의 폭식 이력을 말해주듯 수진 씨의 위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었다. 굉장히 크죠 지금. 네. 이게 다 차야지 포만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 위가 이렇게 커요? 네. 우리는 김수진 씨의 혈액을 검사해 식욕 호르몬의 수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주로 분비되고 식사 후엔 급격히 줄어들어 산 모양의 그래프를 만든다. 하지만 김수진 씨의 경우 식전과 식후에 큰 차이 없이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식사 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즉 계속 그 그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일변동성이 소실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식욕이 촉진되어 초고도 비만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의 경우는 어떨까? 이론대로라면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렙틴 수치가 낮아야 맞다. 우리는 체질량 지수가 각각 30과 42인 또 다른 폭식 환자 2명을 포함해 김수진 씨까지 총 3명의 렙틴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3사람 모두 높은 렙틴 수치를 보였고, 김수진 씨의 경우 일반인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 비만 환자 대부분은 높은 렙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렙틴은 사람을 날씬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이 렙틴 수치가 높다면 렙틴이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렙틴 저항성이라는 것인데,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의 신호를 받고도 포만 중추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인체는 그만 먹으라는 지시를 받지 못해 끝없이 먹게 되고, 그 결과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통제불능의 폭식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김수진 씨에겐 외과적인 위밴드 수술이 결정됐다. 위밴드 수술이란 위 상부를 실리콘 밴드로 묶어줌으로써 위장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양을 조절해주는 수술이다. 인위적으로 식사량을 제한해주어 적게 먹는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다. 적어도 체질량 지수가 35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내재적인 호르몬 기전이 적어도 이렇게 교란 상태로 인해서 지나친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는 그런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시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렙틴과 그렐린으로 대표되는 식욕 조절 호르몬들이 도착하는 장소, 시상하부입니다. 호르몬들은 이 시상하부에 위치한 포만 중추를 통해서 식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억제되지 않는 폭식 습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포만 중추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월 전립선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지인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날의 메인 요리가 오터런 요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터런은 사람 발가락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새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냥과 식용이 금지된 새입니다. 누군가가 생애 마지막에 먹고 싶어 했던 것이 금지된 음식이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난 28살의 이소영 씨. 그녀는 언제나 혼자서 마트를 찾는다. 정신없이 먹어대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5바퀴 돌아서 먹는 것 같아요. 5번 돌아서 갔다 대 또 가고 또 가고. 원 없이 시식을 마친 후에야 장을 보기 시작한 소영 씨. 과자며 족발, 아이스크림까지 그녀가 집어드는 것은 모두 달고 기름진 것들이다. 오늘 저녁 그녀의 만찬이 될 음식이라고 했다. 근데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산 거를. 네. 마음 편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먹고. 집으로 돌아온 소영 씨. 미처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사온 음식들을 모조리 꺼내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벼랑간 주방으로 건너가 커다란 비닐봉투 하나를 챙겨온다. 모든 준비를 마친 듯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소영 씨. 그런데 그녀의 이상 행동이 눈에 띄었다. 맛있다는 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다가도 정작 속으로는 넘기지 않고 모조리 봉투에 뱉고 만다. 지금 먹다가 왜 계속 뱉어내고 그래요? 먹고는 싶은데 이걸 다 먹으면 살이 찌니까요. 뿌듯해요. 이게 내 뱃속에 다 들어갔으면 이젠 이걸 내가 다 먹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이 쪘단 말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뱉은 거 보면서 이게 내 몸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게 왠지 뿌듯해요. 내가 이만큼 살이 그래 안 찐다는 느낌.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폭식으로 살이 붙으면서 이런 습관이 시작되었다. 삼키지 않는 대신 입에 넣는 음식의 양은 더욱 늘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막 많이 먹으면요. 죄책감이 너무 들고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한 3일 정도 또 아예 안 먹어요. 30분이나 지났을까? 사온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운 후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는 소영 씨. 언제나처럼 마무리는 구토였다. 열심히 뱉느라고 뱉어도 조금씩 식도로 흘러들어가는 음식이 문제였다. 속에 막 다 비워야지 안심이 돼.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요.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먹는 것도 자주 못하고 동물 같아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거에 되게 막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마음껏 먹을 때의 짜릿한 기쁨도 잠시. 구토 후엔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는 소영 씨.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먼저 소영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체질량 지수 확인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녀의 체질량 지수는 22, 체지방이 아주 약간 많을 뿐 지극히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구체적인 검진을 실시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했다. 아니면 요즘은 어쩌다 한 번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원래 꿈이 있었거든요. 유학을 가는 게 꿈이었는데 전 유학 안 가면 제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안 형편상 유학 못 가게 되고 안 좋아하게 되고 또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거든요. 나이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오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소영 씨. 폭식이 시작된 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안 나온다 싶을 네, 그까지. 사람, 유학 가고 싶은 욕망,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